에드문과 세로토닌 알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놀이동산 레전드 월드와 1시간 거리 숲 근처에 왕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수백 년 전 하늘과 교통한 왕들의 후예가 모여 살았다고 해서 이름이 왕촌이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영화를 누렸던 왕족이 살았던 흔적이라고는 왕촌 거리를 한참 벗어나 외곽에 있는 보옥 높은 무덤 몇 기와 궁궐과 사찰에 주춧돌이 널려있는 들판, 그곳에 쓰러질 듯 기울어져 서 있는 석탑이 전부였다. 그러나 왕촌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색 소나무들은 세월 앞에서 더욱 당당했다. 하늘과 닿은 듯 큰 소나무들은 거센 바람이 불어올수록 휘잉 휘잉 소리를 내며 우뚝 서 있었고 겨울에 더욱 푸른 전기를 내뿜었다. 소나무는 모두가 숨죽이는 한겨울에도 존재감을 부족함 없이 드러냈다. 소나무들은 오랜 세월 근처의 일들을 빠짐없이 다 꿰고 있었다. 소나무의 친구인 작은 새와 바람과 구름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알려주었고, 소나무는 나이테라는 기록 장치를 통해 자신의 일생을 기록해 놓았다. 어느 나라나 아이들은 이야기와 전설을 먹고 자란다. 왕촌에도 풍성한 전설이 아이들을 키웠다. 왕촌의 소나무들이 그토록 당당했던 것은 아이들과는 달리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을 몸으로 겪어냈기 때문이었다. 상상의 새를 타고 악을 무찌른 노인에 대한 전설로부터 하늘로 가는 길이 있었다는 마법의 숲과 안개지대에 출몰하는 늑대 그림자 이야기, 다시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황금 투구에 관한 예언, 그리고 안개지대를 넘나드는 요정과 마법사 이야기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왕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전설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 왕촌의 입구에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홍살문이 하나 있었다. 때가 되자 입실룬 행성의 후투티 마법사가 새 모습으로 홍살문을 통해 왕촌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후투티는 왕촌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때보다 왕성하게 깨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왕촌의 중심거리는 마차와 트럭들이 분주했으나 교행할 때 아무 불편이 없을 정도로 넓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에도 몇 년 사이에 극장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신식 양복점과 양장점이 경쟁적으로 생겨났다. 어떤 양복점 주인은 기름을 잔뜩 발라 번들거리는 올백 머리에 조끼를 항상 입고 다녔으며 제단용 줄자를 자랑스러운 메달처럼 하루 종일 목에 걸고 다녔다. 또 다른 양복점 주인은 자동차보다 비싸다는 외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가 한번 움직이면 거리가 요란했다. 두두둥둥 두둥두둥 하고 시동 거는 소리며 달릴 때 나는 먼지로 일대가 요란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며 쳐다보는 것을 안 그는 우쭐해하며 그것을 즐겼다. 그 거리에는 키가 엄청 큰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 트럭을 개조한 버스, 앞뒤에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자전거 등 탈 것이 많았지만 양복점 주인만큼 빠르게 바람을 가르고 먼지를 날리면서 폼을 잡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양복점 맞은편 도로와 접한 만두집 주인 왕서방과 손님이 오면 반가움의 말을 더듬는 제과점 아저씨, 항상 작은 안경을 코에 걸고 있는 안경점 주인, 손님이 와도 표정 없는 담배가게 아줌마 등 근처의 상점 주인들은 먼지 때문에 하루에 꼭꼭 2번씩 상점 앞에 물을 뿌렸다. 정말 이곳 사람들은 순박해서 먼지 풀풀 날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그를 부러워할지언정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 거리 끄트머리 골목에 몸이 가장 작은 아저씨가 일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
아저씨 몸이 얼마나 깡마르고 작은지 뒤에서 아저씨를 보는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인 것을 알고 놀라 난장이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저마다 속으로 측은하다고는 생각했다. 체구만 작은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작아 자동차라도 털털거리며 지나가면 아무도 아저씨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작은 것은 아저씨의 몸뿐만이 아니었다. 아저씨의 가게 역시 근처에서 제일 작았다. 가게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작고 초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저씨는 어떤 약국 옆 모퉁이 처마 밑에 등받이도 없이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나무 의자, 사실 의자라고도 할 수 없는 몇 개의 나무 조각을 대고 못을 박아 의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 나무 의자 2개를 놓은 게 전부였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을 위한 의자였다. 그저 바람을 조금 피하고 비가리만 할 수 있는 가게였다. 가게 문이라고는 덜컹거리는 유리창에 달린 미닫이문 한 짝이 전부였다. 가게 안에는 어른 2사람도 앉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그 가게도 외아들 민수가 태어난 날 이웃집 배불뚝이 약사의 배려로 얻은 것이었다. 그전에는 먼지 풀풀 나내는 길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빗속에서 새우처럼 허리를 굽이고 일을 했지만 노점이라도 고향이 좋다고 즐겁게 일을 했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